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주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들 뭐 질문해 볼 거 있으면 해봐라. 네. 그 아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좌우명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말씀해 좌우명. 주실 수 있나요? 그거 그림판에 글을 쓰면서 설명해 볼게. 네. 아들 여기 아빠가 영어 문장을 써놨는데 네. 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한번 제가요? 읽어봐라. 네.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world is to control feeling as it were. To control my mind and body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world. 잘 읽었어. 네. 오늘 아빠가 요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네. The most difficult thing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것 소리야.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랬지. is to control to 플러스 동사야 이제 부정사가 되겠어. to control 하면은 뭐를 다스리다 소리야. 다스리다. feeling은 감정이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소리야. 연결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as it were 이거는 말하자면 소리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so to speak 해도 되고 뭐 다시 말하면 in the words, in other words 해도 돼. in other words. so to speak, as it were. 다시 말하면은 to control, 역시 to 부정사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my mind and body. 그러니까 mind는 마음, body는 몸. 그러니까 심신이 되겠지. 나의 심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is, 이하다 이 소리지.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소리야.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심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소리야. 이게 어디에서 이게 아빠가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면서 감정이 없지.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람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 마치 기계를 상대로 싸우면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워.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 그런 사람은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기계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보통 그거 마음 컨트롤을 안 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빠는 이 문장을 한번 읽고 시장에 임한다 그런 뜻이야.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면서 괴물이라 그랬잖아. 괴물. 그런 괴물을 내가 상대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려면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항상 이런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새기고서 이제 매수 살 거에 있으면 그렇게 사가고 항상 시장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런 뜻이야. 이 문장을 항상 머릿속에 아빠는 잘 때도 이 문장을 외우고서 자. 일어날 때도 이 문장을 외우고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장은 그냥 항상 아빠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좌우명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아들었나? 네.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려면은 생존의 법칙 그랬잖아. 아빠가 늘 주식시장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웃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생존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돼야 돼. 아주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능력에 맞게끔만 투자를 해야 돼. 남의 돈을 빌려온다든지 미술을 써가지고 하거나 신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래 이게 생존하기 어렵단 말이야. 사람이 마치 비행기를 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밀림에서 떨어졌다 생각해봐. 그러면 생존의 전략이 필요하잖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고 살고 어떻게든 생존을 하면 물을 찾아야 되고 불을 구하든지 불을 만들든지 뭔가 해야 생존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아빠가 늘 했던 거 있지. 파스칼 계수 생존의 법칙, 또
그 뉴턴 만루 인력의 생존의 법칙, 또 코스톨라니 달걀 생존의 법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시장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생존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존을 해야만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래오래 시장에 살아남아야 돼. 어쨌든. 그래야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 그 얘기야. 살아남는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소리야. 네.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럼 이 소문에 사서 응. 뉴스에 팔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그런 어떤 기업이 회사가 이번에 뭐 좋은 그 호재 이런 뉴스가 내 귀에 들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오기 전에 소문일 때 사야 돼. 소문일 때 사야만이 기회가 있지. 이미 그게 매스컴이나 뉴스나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발표가 돼버리면은 그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때 사면은 늦다 이거야. 그때는 오히려 살 때가 아니라 반대로 역발상으로 팔아야 할 자리거든. 그래서 신문에 예를 들어서 뉴스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소문으로 떠도는 그런 얘기 있잖아. 그쵸. 그럴 때는 긴가민가 하더라도 일단 사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문이나 이런 거일 때는 루머일 때는 사서 막상 뚜껑이 열려서 뉴스가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되잖아. 그때는 팔아야 된다 소리야. 그게 이미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는 뉴스가 아니야. 올드스란 말이야. 이미 지나간 거, 낡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그 정보의 가치가 없어. 그때는 팔고 나와야 돼. 그 얘기야. 네. 그럼 이 주식을 어. 부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글쎄 그 말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지고는 큰 돈을 벌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죠.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반드시 돈을 잃게 돼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야. 그러니까 급하게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빨리 벌려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마음대로 벌어져?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처음에 할 때는 한 주, 두 주 사고 팔고 부업하는 마음이라 해야 돼. 아들은 부업 안 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업을 해봐야 이게 돈이 소중한 걸 알아. 아빠도 젊었을 때 부업 많이 했다. 마늘 까는 것도 해보고 뭐 인형 눈 붙이는 거 접착제로 눈 붙이는 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 인형 같은 건 큰 것 선택하죠. 같은 거 닦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거 마늘 까는 거 그거 가져가지고 물을 불려가지고 그 마늘 까고 그래가지고 식당 같은 데 납품 들어가거든. 부업 같은 거. 그 한 달 일을 하면은 한 달 일해서 지금 돈으로 10만 원 벌기 힘들어. 하루에 2,000원 아니면 5,000원이야. 버는 게. 그리고 전 가족이 달라붙어야 그 가능한 돈이야, 그게. 하루 종일 까야 돈 많은 벌똥말똥이야. 그렇게 힘든 게 부업이야. 그렇게 힘들게 벌어보는 그 일을 해서 부업을 해봐야 돈의 가치를 알아.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 해야 돼, 주식시장은. 목돈을 크게 들고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 목돈 반드시 잃어버려. 처음에는 아빠 그랬지. 그 10-10-10 법칙이라고 자기 그렇죠. 재산의 10%만 들고 들어오라고. 내가 1,000만 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10%인 100만 원만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래 겸손하게 한 주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그 언어를 익혀야 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그 매매 테크닉을 터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에서 이게 뭔가가 이 시장의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일본의 그 투자가 중에 고레가 긴조라고 있어. 그 사람은 그 거의 반평생을 50년을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항상 까먹었어. 왜요? 벌 수가 없어서 맨날 주식시장이나 괴물이니까. 내가 사면은 그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고 맨날 그 고점에서 산 자리 되고 또 팔려고 그러면 또 살 자리가 되고 항상 반대로 투자를 해온 거야. 주식시장에 그게 역발상이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건 모르고 사람의 심리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서 60이 넘어서 이 시장의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게 된 거야. 주식시장의 그 가격의 작동 원리라든지 심리가 이게 거꾸로 투자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 이후로
그 당시 바닥에 있는 막 넝마주 같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거야. 그 사람이 고래과 긴조라는 사람이. 그쵸. 주의시장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까먹더라도 자꾸 이게 모험을 해가지고 배워야 돼. 부업하는 마음으로 부업하는 막 까먹어봤자 얼마나 까먹겠어. 그쵸. 그걸 100만 원이다 그러면 다 까먹어도 괜찮아. 수업료도 생각하고 계속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서 싸워보란 말이야.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깡통 나도 좋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주의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어. 막 용맹하게. 비겁하게 막 도망내 댕기고 그냥 주의시장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주의시장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주의시장은 부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는 하되 용감하게 맞짱을 뜨란 말이야. 깡통 날 때는 나더라도 깡통 나면 또 10% 들고 들어오면 돼.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면서도 한편에는 대담한 용기로 배짱으로 한번 대해야 주의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알아들었나? 네. 이상 아들과 같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개골.